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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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 에이전트작 대표입니다. 예, 네, 영상을 다시 찍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예, 오늘은 롯데손해보험인데요. 롯데손해보험도 역시 제가 한 20% 정도 투자를 현재 하고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갖고 제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롯데손해보험이 작년에 JKL 파트너스에서 인수를 했어요. 예, 롯데 쪽에서, 롯데그룹 쪽에서 매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인수 금액을 자세히 보시면 3,700, 대략 50억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3,734억 원이신데, 4억 원. 그런데 원래 총 매각하려는 그 지분 중에 5%는 롯데호텔에 남겨놨어요. 여기 보시면, 음, 총 58.49%인데 53.49%를 JK 파트너스에서 이제 매각을 했고 매각 금액 3,744억 원인데 매각 이후에 협력관계 지속, 이 협력관계 지속이 중요한데 요것 때문에 롯데호텔은 이 롯데손해보험이 지금 5%를 계속 보유한다. 이유가 뭐냐면 롯데손해보험에서 가장 큰 그 지금 어, 보험 영업 분야에서 예,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롯데 계열사의 연금보험이에요. 그런데 뭐 매각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연금을 다 정리할 수도 있고 해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룹 쪽에서 뭐 지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협력 관계 때문에 혹시 몰라서 롯데호텔의 지분 5% 계속 보유하기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매각을 했는데 여기서 기억을 할 거는 우리가 3,734억 원이라는 거.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고, 작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작년 2019년 9월 달에도 요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롯데손해보험 인수 직후 3,750억 원 유상증자를 했는데, 당시에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 그 표가 있는데 지급 여력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금감원에서 좀 제재가 있었고 그리고 추후에 국제회계법인 회계 IFRS라고 해서 국제회계법인 도입이 되면 이거를 어느 정도 그 지급 준비율을 좀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적자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롯데손해보험에서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서 3,750억 원을 증자를 했고, 그래서 총 JKL 파트너스에서는 약 7,500억 원이 소요가 됐다는 거. 이 롯데 손해보험 지분율 증자를 했기 때문에 아까 53점 몇 프로에서 증자까지 포함해서 그 이후에 현재 지분율이 요겁니다. 지금은 2020년 현재 지분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빅투라 유한회사죠. 여기 보시면 77.04%. 요 빅투라는 JKL 파트너스에서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됐고, 우리가 이제 큰 것만 좀 제가, 저는 이제 큰 흐름만 보는 사람이라서, 뭐 디테일한 거는 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JKL 파트너스 쪽에서 갖고 있는 게 77%, 그리고 요게 자기 주식이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뭐 갖고 있는 회사나 뭐 그거겠죠. 그리고 기타가 약 22.56%인데, 이 기타에서 대략 10% 정도,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롯데홀스 쪽에 5%, 그리고 우리사주가 한 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빅투라가 현재 5호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략 87% 정도가 됩니다. 대략. 네, 우리사주하고, 그리고 우리사주가 과연 100% 경영진하고 우호 지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분류를 해볼게요. 그래서 87%, 현재 시중에 롯데 손해보험이 유통되고 있을 만한 주식 수는 이거 대략 13% 정도,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뉴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전에 요거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요 보세요. 2019년도에 이렇게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이렇게 700억 원이나 지금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하고 그 당시 뭐 경기가 약간 어렵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2018년이 뭐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었고 요거 피크를 찍고 바로 쭉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해보험사도 이 마이너스 나준 것 중에 사실은 제일 큰 부분이 자동차 보험이었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손실률이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JKL 파트너스에서 인수 후에 2019년 5월이죠. 그때부터 인수 후에 2019년 12월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59억 원. 예, 되게 크죠. 그리고 문제는 JKL 파트너스에서 이제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드라이빙을 할 때, 드라이빙을 하기 시작하면서 3, 6, 9 해서 영업이익이 현재 500, 800, 900, 1000억 원 정도가 날려고 하고 있어요. 2020년 12월 달에 아직 컨센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상치는 이제 마이너스는 안 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이 잘 안 되는 정인데 마이너스는 안 나지 않을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약 1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 3분기까지. 이제 4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영업이익이 갑자기 늘어서 이제 뉴스에서 또는 주변의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는 롯데손해보험이 영업이익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뭐 보험을 잘 팔아서 이것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뭔가 판관비를 많이 줄여갖고 조금 이익을 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을 주변 보험사에서 하고 있어요. 주변 보험사에서. 사실은 지금 롯데손해보험이 현재 2020년 12월, 오늘이 12일이죠. 현재 지금 시총이 정확히 5,757억이에요. 5,757억. 5,757억짜리 보험회사에서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나온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시총 대비해서. 그리고 흑자 전환을 크게 했고. 그래서 약간의 시기 질투?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 환골 탈때 이런 뉴스가 지난달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3분기까지 뭐 실적이 괜찮았으니까 롯데손해보험 수익 대표 결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 달 초에 나오는 뉴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롯데손해보험 사모펀드, JK 파트너스는 사모펀드거든요. M&A 이제 인수합병하고 1년 지났는데 고용환경 전빨간부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대주주 사모펀드로 바뀐 후 1년 새 임직원 400명 감소. 요게 2020년 12월 2일날 12월 초에 나오기 시작하는 뉴스들인데 요걸 보시면 이해가 돼요. 2019년 2020년 3분기에서 증감 인원을 보면 근로자가 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하면 딱 생각하면 바로 떠올라야죠. 보험사니까 그 보험 설계사겠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뭐냐면 회사 직원들 중에 직원도 사실은 똑같은데요. 크게 좀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제 경영 관련된 사무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제 근로자의 대표는 정규직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대표면 2년 계약직. 그게 보통 보험사에 딱 가시면 안내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 여성 직원분들이 일반적으로 보험사든 기간제인데 2년 기간제예요. 그런데 2년하고 그냥 뭐 필요가 없어도 자른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장기 계약직으로 보통 그냥 가요. 2년하고 그 지난 게 되면 그냥 장기 계약자가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사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그거 많이 줄었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분도 많이 줄었는데 요거는 대표적으로 롯데손해보험의 여러 영업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지점들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 지점을 줄이면서 보험 설계사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조금 나가신 것 같고 그 지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근무하던 경영 지원 여성 직원분들, 사무직분들 그리고 뭐 거기에 지점장일 수도 있고 이런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대폭 줄었다는 거. 그래서 무려 1년 사이에 전체 인원 1700 중에 1700 중에 1237분이나로 줄어갖고 463명 무려 27.2%가 직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효율 떨어지는 쪽은 굉장히 많이 뭐 희망퇴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전 요걸 보시면
여기 JKL 파트너스에서 5월달에 인수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아마 인원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당기순이익이 856억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닐까. 왜냐면 기간제 분들이나 기간제 뭐 직원분들 혹시 내보내게 되면 희망퇴직이기 때문에 연봉에 뭐 1년치 2년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나. 근데 사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 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다 아시는 분이죠. 이거 유명하신 분이니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인데,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최근 5년 동안 나오는 얘기가, 소프트뱅크의 지금 상장사인데,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를 주식을,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상장을 폐지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리고 수익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 회사에 있는 자본으로 회사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면 자기 회사에서 이제 수익을 다 가져가겠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롯데손해보험의 이제 요즘 주가 차트인데요. 지금 2020년 초부터 여기 지금 피레침을 한번 세웠죠. 요거 그리고 요거 지금 두 군데 크게 피레침을 세웠다 올라오는데 요 날짜가 9월 말 뭐 10월 말 이렇게 있잖아요. 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여기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톡 터지고 톡 터졌어요. 이게 무슨 신호였냐면 이때 뉴스가 두 번 나왔어요. 이 롯데손해보험 상패 얘기. 제가 아까쯤에 서두에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 지금 빅투라 JK 특수복적법인에서 77%를 갖고 있고 롯데손해보험 그리고 우리사주가 약 10% 정도 돼요. 87%. 시중에 13% 중에 상장사를 상폐시키기 위해서 절대 조건이 일단 전체 주식의 95%를 갖고 있으면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대략 롯데손해보험에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JKL 파트너스가 시중에 있는 주식 중에 약 8% 정도만 매입을 하면 상장 폐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롯데손해보험이 현재가가 1800 오늘자로 이제 어제 금요일까지 1855원인데 상장 폐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픈을 해서 공모를 해갖고 이제 매입을 한다고 공표를 하게 되면 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롯데손해보험이라고 팔려면 가격을 조금 높게 책정해 줘야지. 지금 1855원짜리를 1900원에 전부 다 매입하겠다 하면 누가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러니까 최소한 8%는 팔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라면 예상치는 뉴스에 요때 뉴스가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찌라시였어요. 그냥 속된 말로. 그런데 그때 예상되는 가격이 대략 2,300원 정도입니다. 2,300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하는 순간 순식간에 이렇게 매입을 했다가 아닌가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가려다가 아닌가 2,100원까지 가려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올라가는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뉴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영업이, 지금 우리가 어떤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자기만의 주관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실패를 했을 때도 뭔가 좀 덜 억울하다고나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만의 뭔가 스토리가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주가에 너무 흔들려요. 지금 인원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고, 아까 인원은 뭐 엄청나게 정리를 했죠. 사실은 463명 1700명 중에 463명이니까 27%면 4명 중에 1명은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게 제일 핵심인데, 어, 이 롯데손해보험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제 고객분들이 맡긴 돈이라고 하겠죠. 자금 자체가 약 12조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고객 D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형의 자산일 수 있는데, 제일 핵심은 지금 모든 보험사들이 보험사가 매물로 나오면 매입을 하고 싶어 하는 보험사가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업조직 정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무직 직원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너무 지점이 많으니까 정리하고 싶은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S손해보험에서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고 해도 나쁘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직접 인수를 하지 못하는 거는 인원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노조도 있고 하니까. 노조에서 뭐 반대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사모펀드가 들어가서 손에 피를 묻혀주는 거죠. 인원도 정리하고 하면 욕을 엄청 먹거든요. 뭐 으쌰으쌰 뭐 하겠죠. 또 뭐 희망퇴직금인데 희망퇴직 뭐 보너스라고 해서 그거 많이 책정 안 해주면 또 그거 하고. 그래서 중간에 이런 특히 이 보험사들은 사실은 매물이 나오면 정말 잘 나가거든요. 정말 잘 나가. 왜냐면 수익들이 다들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매입은 하고 싶은데 문제는 손에 피를 묻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보험사 이미지상. 그래서 중간에 사모펀드들이 지금 보험사들을 매입을 해서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고, 사모펀드는 원래 그래도 된다고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사모펀드는 인화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경영 성과 하나만 보거든요. 그래서 손에 좀 누구나 잡고 싶어하는 물건이긴 한데 손에 피를 묻히는 게 두렵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거를 사모펀드가 매입을 해서 손에 피를 묻혀주는 거죠. 그래갖고 이쁘게 깎아요. 회사를 이쁘게 깎습니다.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비효율이라고 하는 이 보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수익이 안 나는 보험들 다 털어내고, 요거이란 요건 다 먹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피를 묻혀준 다음에 이쁘게 깎고, 지금 JKL 파트너스의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권까지 갖고 오고, 지분 총 77%까지 매입하는데 들어간 자금 자체가 무려 7,500억 원입니다. 7,500억 원. 그리고 JKL 파트너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이익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성과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이게 정말 환골탈태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이렇게 영업 적자가 나고 있었다가 갑자기 영업이 흑자 전환은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시총 5,700억짜리가 연간 영업이익 1,000억 원이 나온다는 거는 뭐 굉장하게 크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지금 깎는 중이에요. 불필요한 거 다 잘라내고 이쁘게 깎아줘요. 이게 잘 깎아지면 이거를 조금 더, 얘들이 이제 사모펀드의 목적은 기업을 사서 기업을 잘 조금 손질을 잘 해서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계속 경영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 얘네가 지금 JKL 파트에서 투자된 자금 자체가 무려 7,500억이죠. 근데 7,500억을 한 방에 엑시트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덩치를, 이게 물건을 조금 작게 만들면 가져가기 쉬우니까 가져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영업이익이 나면 배당부터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제 예상은 배당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먼 훗날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지금 7,500억 원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배당을 예를 들어서 한 10분의 뭐 7,500억 원이니까 750억 원까지는 못하겠죠. 영업이 뭐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런데 100억, 200억, 300억 배당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엑시트하기 조금 쉽게,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겁니다. 등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배당을 충분히 하고 등치가 작아졌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어떤 우리 회사가 이 롯데손해보험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회사다, 포장지를 잘 싸겠죠. 잘 싸서 이 회사, 그러니까 회사에
등치를 키우고 싶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보험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20개가 넘죠, 우리나라. 그 중에 한 개 회사한테 쏙 팔 거예요. 이거는 단지 기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스토리는 100%입니다. 예, 99.99%예요. 사모펀드는 현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당장 수익을 보여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전에 MG손해보험이라던가 예, 이거 실명 여러 회사들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수익을 상당히 많이 보고 엑시트를 했어요. 보통 1조 투자해서 1조 수익 보는 거는 보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엑시트하기 좀 더 쉽게 하고 배당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경영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회사를 이쁘게 깎기 위해서는 상장된 것보다는 비상장이 조금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다는 가정하에 상장 시중에 있는 지금 지분 중에 약 8%에서 10% 정도겠죠. 그 정도만 매입을 해서 상패를 시키는 게 스토리상 맞습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 그래서 상패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렇게 이 거래량이 한 번씩 이렇게 터져주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게 정확히 상장 폐지에 관련된 이상한 뉴스들, 어디 작은 뭐 신문사 같은 데서 인터넷 그 회사에서 뉴스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롯데손해보험에 제가 투자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JKA 파트너스라고 JKA 파트너스 약간 빙의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패를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할 것 같고, 예, 그러려면 현 주가에서 최소 20% 이상은 해줘야 좀 더 사람들이 팔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수월치 않으면 이게 조금 더 뛸 수도 있어요. 예,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하면. 그렇다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95%까지 매입을 해서 상패를 했는데 나머지 5% 소액주주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상장 폐지를 하면서 JK 파트너스에서 만약에 2,3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소액주주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이 회사의 가치는 2,300원이 아니고 주당 최소한 5,000원 든다 라고 해서 소액주주가 모여서 소송을 해갖고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입 금액을 얼마를 책정하고 상패를 할지, 또 상패를 할지, 그런 건 몰라요, 사실은. 그런 거는 뭐 제가 내부자가 아니니까. 다만, 그 뉴스가 있고, 그리고 더 하나는, 사모펀드는 어찌되건 간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영업이익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롯데손해보험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총이 5,700억 원인데, JKL 파트너스에서 투자한 7,500억 원에 한참 못 비치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매입가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 났을 때 그렇게 딱 들어왔는데 흑자가 났는데 시총 자체가 아직 5,700억이라는 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사건 사고를 계산을 하면서 롯데손해보험에 투자하겠는데, 예, 상패가 될지 또 앞으로 영업이 계속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투자 회사들 중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난 회사는 사실 없고요. 예, 없고 그래도 조금 제가 생각하는 성장의 가치를 조금 아직 뭐 이렇게 뭔가 사건 이슈는 터지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이제 어떤 게 가치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이제 주관이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도 저는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에 현재 투자한 중이고 그래서 제가 추후에 이거를 더 매입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투자 금액의 한 20% 정도는 요 롯데손해보험을 갖고 있으니까 예, 한번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도 차분하게 한번 공부를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스토리도요 고점에 물리면 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장기 투자가 답입니다. 많이 올라서 저도 롯데손해보험에서 엑시트를 정말 기쁜 고민을 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투자 중이고, 예, 저도 1,800원대에 매입을 했으니까, 예, 한번 요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서 롯데손해보험 지금 매입도 했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게 됐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세 번째 영상을 올려봤는데, 영상을 좀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